자, 이제 218조 갑니다. 이제 취득세로부터 가전. 일단 이 취득세는 일단 지방세 중에서 가장 출제 비중이 높고요. 그 다음에 어떤 한 부분도 얘는 빼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다 아우러서 봐야 할 거고, 물론 중간중간에 안 봐야 될 부분도 있긴 있는데 그게 되게 미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보자고요. 자, 봅시다. 일단 취득세인데, 자, 요 세금은 이제 누차 얘기했지만 부동산의 취득 단계죠. 부동산의 취득 단계에서 내는 세금, 요게 이제 취득세예요. 취득세. 그럼 결국 취득세는 뭔지 몰라도 일단 취득이 되어야만 내는 세금이 요게 취득세예요. 그럼 대체 취득이 뭐냐 이건데, 취득은 민법하고 똑같아요. 민법상 똑같이 소유권을 갖는다. 요 자체가 취득입니다. 그래서 민법상 소유권을 갖는 게 취득이고, 결국은 이 소유권을 가졌을 때 내는 세금이 그게 무슨 세? 취득세예요. 자, 하지만 이제 민법하고 차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민법은 자, 소유권을 갖기 위해선 반드시 등기가 필수 요건이에요. 민법은. 하지만 세법은 절대 등기에 관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허가 여부도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절대 등기나 허가에 관계없이 이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일정한 사실만 확인되면 무조건 세금을 다 부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세법은요, 취득세가 됐건 뭐가 됐건 전부 다 이 등기에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법은 꼭 등기가 필수 요건인데 세법은 지금부터 아예 등기나 허가에 관계가 없이 특정한 관계만 확인되면 된다. 그래서 이게 뭐라 하냐? 사실주의라고 합니다. 같이 해요. 무슨 주의요? 사실주의라고 명칭을 해요. 그럼 대체 그럼 소유권을 어떻게 가져야 됩니까? 이제 갖는 방법인데, 이 갖는 방법에는 뭐 정해진 게 없어요. 나쁜 짓, 또 민법상 사기, 강박 이런 거 빼고 나쁜 짓 빼고 정상적인 건 다 돼요. 그래서 이 소유권을 갖는 방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체의 모든 취득이라고 얘기를 해요. 일체의 모든 취득. 그래서 그게 매매가 됐건 뭐 상속이 됐건 뭐가 됐건 일체의 모든 취득에 대해서 다 과세를 하게 되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218쪽에 도표 박스 보면 박스 표에 보면 자, 표 나오죠? 자, 표를 보면 이제 취득이라고 나오죠. 취득에서 취득은 실제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 이런 게 뭐 이제 사실상 취득이라고 하고, 둘째 소유권의 변동은 없지만 인정되는 취득, 이게 의제 취득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실제 소유권의 변동이 있냐, 아니면 실제 소유권의 변동은 없지만 인정되는 취득, 이게 의제 취득이라고 해요. 다시 이 사실상 취득은 또 두 가지예요. 상대방이 없이 나 홀로 취득하는 원시 취득, 이거 배웠죠? 네, 그 다음에 상대방이 있는 취득, 뭔 취득? 승계 취득. 또 승계 취득은 그 상대방에게 일정한 대가를 주는 유상승계 취득이 있고, 대가 없이 그냥 넘어가는 무상승계 취득,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럼 결국 취득은 실제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 사실상 취득, 변동이 없는 의제 취득, 또 원시 취득, 또 승계 취득, 유상 취득, 무상 취득 모두 답니다. 그래서 이게 일체의 모든 취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일체의 모든 취득에 대해서 과세해요. 그럼 대체 그럼 하나씩 봅시다. 원시 취득인데, 자, 상대방이 없이 이제 홀로 취득하는 겁니다. 자, 뭐가 있나 보죠. 첫째, 자, 박스 봅니다. 도표. 자, 토지는 자, 뭐 한다고 되어 있어요? 공유수면 매립관 청한다고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하천이나 바다를 메꾸는 거예요. 그럼 가령 하천을 이렇게 된 하천을 메꿨다. 메꾸게 되면 뭐가 돼요? 없었던 땅이 생겨요. 그럼 이 자체가 뭔 취득? 원시 취득. 두 번째, 여기 이제 건물을 지습니다. 건물은 뭡니까? 신축이나 재축. 신축은 건물을 처음 짓는 것이고, 재축은 다시 짓는 겁니다. 어쨌든 건물을 지으면 짜잔하고 건물이 나타나죠. 그죠? 역시 이것도 뭐예요? 원시 취득. 세 번째, 자, 선박이죠. 선박은 뭐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건조. 건조가 뭐예요? 만든다. 만들면 없었던 배가 하나 생겨나겠죠.
또 네 번째, 천하 기계 장비 항공기 역시 제조입니다. 만드는 겁니다. 만들면 없었던 자동차 같은 게 생겨나겠죠. 그 다음에 광업권, 어업권인데 이건 솔직히 알 거 없는데요. 이 광업권, 어업권은 뭐에 의해서? 출원에 의해서 없었던 게 생겨요. 근데 하나만 얘기할게요. 그럼 대체 광업권이 뭐고 어업권이 뭐냐 이건데 쉽게 저희가 광업권은 잘 볼 일 없으니까 어업권만 얘기할게요. 혹시 바닷가에 가본 적 있어요? 바닷가? 네. 바닷가에 가면 바다 한가운데 그 공 같은 거 떠 있는 거 본 적 있어요? 공. 네. 이게 부표인데 이게 뭔지 혹시 아세요? 자기 땅. 땅이 아니고 자기 어장. 네. 이게 보면 동아줄로 이렇게 쭉 내려와 있고 이 바다 밑에 보면 이 동아줄로 이렇게 이제 그물이 쳐 있어요. 이렇게 실제 가면 그물이 쳐 있어요. 근데 바다는 원래 주인이 있다 없다? 없죠. 없으니까 중국 놈들도 막 넘어오잖아요. 그래서 이 갑이라는 친구가 망망대해 바다에다가 난 여기다가 물고기를 키워야지 해서 부표를 심어놓고 이제 그물도 쳐서 물고기를 이 안에 키워야지 물고기를 이렇게 키웁니다. 근데 이걸 요 부분은 내 거니까 침범하지 마라. 이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그냥 갑이 여기다가 말뚝 세워놓고 바다 한가운데다 내 거. 이런다고 내 거라고 인정될 일은 없죠. 그래서 법상 인정을 하면 이 갑이 해당 어촌계에 가서 내가 바다 어느 위치에 어장을 설치했으니까 이거 내 거로 해달라. 신청을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출원 신청이에요. 그러면 국가가 받아줘요. 받아주면 이 바다 어느 위치 이게 뭐 쓸데없는 얘기지만 위도 몇 도, 경도 몇 도 따지는 게 있는데 그 위치는 누구다? 갑 거다. 아무도 침범하지 마라. 그럼 갑은 없었던 어장이 생긴 겁니다. 이게 뭔 취득? 원실 취득이야.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민법상 시효 취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아마 배웠나요? 민법 시간에 이것도? 시효 취득은 시효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부동산은 내 거 되는 겁니다. 그럼 이따가 뭐 요 동네도 이제 빈 땅 몇 군데 있죠, 그죠? 그럼 그 빈 땅에다가 이게 누군가 주인이 분명히 있을 건데 내가 이 빈 땅에다가 집을 져. 남의 땅에다가. 그냥. 그 주인이 나타나면 난리 나겠죠, 그죠? 왜? 남의 땅에다가 왜 집을 짓냐고. 근데 집을 짓고 살아. 그냥. 근데도 그 누구도 아무도 안 나타나요. 무려 몇 년 동안? 무려 20년 동안 아무도 소유권 주장하는 이가 없으면 저 땅은 내 거 됩니다. 그러니까 빈 땅 있으면 거기다 막 집도 짓고 해봐요. 그래서 몇 년 지나가면 된다고? 20년. 그럼 이 땅은 내 땅 돼요. 이게 시효 취득입니다. 그래서 몇 년 지나간 거? 20년 지나간 거. 그래서 이렇게 다 원실 취득이요. 자, 이제 승계 취득 갑니다. 승계 취득은 상대방이 있는 상태에서 넘겨받는 건데 일정한 대가를 주고 넘겨받으면 그게 뭐가 되고? 유상승계. 그래서 대표적인 게 매매 같은 거고 대가 없이 그냥 받는 게 무상승계예요. 근데 주의할 게 무상승계는 상속이 있고 증여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보통 저희가 이제 상속을 받으면 내죠. 뭘 냅니까? 상속세. 증여받으면 내죠. 뭘 냅니까? 증여세. 근데 그걸 내는 한이 있어도 취득세도 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상속세를 내니까 취득세는 안 내겠지. 왜 똑같은 걸 두 번 내게 합니까?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상속세나 증여세는요. 자, 상속을 받아. 부모님이 사망해서 상속을 받았어요. 돈 주고 산 겁니까? 그냥 받은 겁니까? 그냥 받은 거에 대한 세금이 상속세예요. 자, 받아서 이제 누구 거 됐습니까? 내 거. 내가 소유했죠. 무슨 세? 취득세. 그래서 상속이 되건 증여가 되건 상속세하고 증여세도 내지만 모두 내야 한다? 취득세까지 함께 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실제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 자 무슨 취득? 사실상 취득입니다. 자, 이제 더 중요한 건 두 번째요. 의제 취득인데 이거는 소유권의 변동이 없어도 취득된 거로 보는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그 박스 보면 번호가 1, 2, 3, 4 네 가지가 매겨져 있는데 그 네 가지밖에 없어요. 의제 취득은. 딱 그 네 가지가 전부 다입니다. 네 가지가 전부 다요. 그 보면 자 토지 땡땡 지목 변경해 놓고 뭐라 되어 있어요? 가액 증가. 두 번째 건축물 중축이나 개수되어 있죠. 세 번째 차나기기 장비 선박에 해놓고 종류 변경해 놓고 가액 증가. 네 번째 뭐 과점 주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1번부터 3번까지만 묶어요. 1번부터 3번까지. 그래서
그 1번부터 3번을 왜 묶었냐? 1번부터 3번 세 가지는 조건이 똑같아요. 즉 의제 취득의 요건이 같은 건데 셋 다 일단 변경이 돼요. 변경. 되고 엔드. 변경과 동시에 가액이 증가돼야 돼요. 이 두 개가 동시에 수반돼야 돼요. 변경과 동시에 가액이 증가.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수반돼야 돼요. 되면 결론. 이 가액 증가 있죠? 이 증가액만큼을 취득된 거로 본다. 이런 얘기예요. 증가된 액수만큼. 그럼 예를 들게요. 자, 토지인데, 자, 갑이 처음에 산 게 농지입니다, 농지. 농지를 사서 취득세를 냈어요. 내고, 농사를 막 집니다. 짓다가 나중에 갑이, 에이, 농사 안 져, 집 질 거야. 그래서 집을 졌어요. 집을 지면 그 땅은 계속 농지일까요? 대지일까요? 대지가 되죠. 이렇게 지목이 농지에서 대지로 바뀌는 이런 형태가 지목 변경입니다. 자, 그럼 지목이 변경됐는데 문제는 그건 토지 금액이 똑같냐 이거죠. 농지일 때 땅값하고 대지일 때 땅값하고 땅값이 똑같을까요? 다르겠죠, 그죠? 그럼 분명히 토지 금액은 증가분이 생깁니다. 그럼 세법상 그 증가액, 요 금액하고 이 금액하고 증가액이고 차액에 대해서 세금을 또 물리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의제취득입니다. 그럼 두 번째 하나 더 봅시다. 건축물. 건축물, 중축이 뭐냐? 중축은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더 건물을 올리는 게 중축이에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중축되기 전에 건물 금액이 10억이에요. 10억. 자, 이만큼 중축이 됐네. 중축이 됐는데도 건물 금액이 똑같이 10억일까? 금액이 올라갈까? 올라가겠죠, 그죠? 왜 중축됐으니까. 그 다음에 개수. 개수가 뭐냐고요? 개수는 건물을 다 뜯어 고치는 겁니다. 쉬운 말로 하면 리모델링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건물 안에 엘리베이터가 없는데 엘리베이터 설치했다든가 이런 것도 다 개수입니다. 건물을 고치는 거. 그게 뭐라고요? 개수. 그럼 개수가 되면 당연히 건물 금액이 증가된다 아니면 똑같다? 증가되겠죠, 그죠? 건물 금액이 증가됩니다. 그럼 그 증가된 만큼 세금을 역시 또다시 물게 하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항상 중축해서 다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셋 다 공통점은 항상 뭐가 돼야 되고 변경돼야 되고 반드시 가액이 증가돼야 한다. 그럼 결론 어느 만큼 과세? 증가된 액수에 대해서 세금을 또다시 과세하겠다. 이런 게 자 무슨 취득이요? 의제 취득이요. 그다음에 차나 기계 장비도 마찬가지예요. 걔도 변경되면서 가액이 증가되면 되는데 그건 큰 의미 없으니까 일단 요 토지하고 건축물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게 네 번째예요. 자 네 번째는 제목이 뭡니까? 과점 주주인데요. 저희가 이 세법을 공부하다 보면 과점 주주가 3번 나와요. 아니 주주가 3번 나와요. 3번. 첫째는 그냥 주주, 두 번째는 대주주, 세 번째는 과점 주주입니다. 그럼 이제 그냥 주주는 주식을 조금 갖고 있는 애가 그냥 주주고요. 대주주는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거고요. 과점 주주는 주식을 겁나게 많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그 얘기를 할 건데 봅시다. 과점 주주의 의제 취득이에요. 일단은 아직 뭔지 몰라도 이 과점 주주가 의제 취득이 되고자 하면 과점 주주로서의 요건이 있는데 일단 이 요건이 다 충족이 돼야 돼요. 다. 자, 첫째는 뭐냐? 이 주주가 아까 주식을 많이 갖고 있다, 조금 갖고 있다, 겁나게 많이 갖고 있다. 겁나게. 그래서 그 주식의 지분율이요. 적어도 50%가 초과가 돼야 돼요. 50%가 초과. 그래서 총 주식이 100이라고 할 때 저 주주가 보는 게 100 중에 반 넘게 갖고 있으면서 그 회사의 지배권도 가져야 돼요. 회사의 운영권도 함께 갖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이 과점 주주는요, 항상 비상장 법인만 돼요. 비상장 법인만 과점 주주에 대한 취득이 존재하지, 상장 법인은 없어요, 그게. 그럼 상장 법인이 뭐고 비상장 법인이 뭐냐고 물을 텐데,
쉽게 얘기하면 삼성이나 현대 같은 경우는 상장법인이고요. 그 다음에 뭐 작은 회사, 뭐 대표적인 게 어디 할까요? 혹시 이런 회사 들어봤나요? MS 엔터테인먼트. 네. 들어봤어요? 네? 아이들. 그건 SM이고. MS 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입니다. 이게 제가 운영하는 회사인데, 여기 맞잖아. 문성, MS입니다. 이수만은 SM이고, 저는 MS입니다. 그래서 MS 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예요, 주식회사. 제가 이 회사 대표인데요, 현재. 망했어요. 어쨌든 간에, 그럼 저희 회사는 현재 상장이 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어요. 이런 회사가 무슨 회사? 비상장 법인이에요. 제가 대표이사고, 제 주식수가 60%예요, 현재. 현재 다 해먹고 있어요. 자, 세 번째. 그러면 주식 지분이 50%가 넘고 비상장 법인이면 다 되냐? 또 있어요, 하나가. 주식이 50이 넘어도 법인 설립 시는 해당이 없습니다. 법인이 설립되는 법인 설립 시는 과세 안 해. 의제 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보지 않고 설립한 이후에 주식을 취득해요. 주식을 취득해서 주식의 수가 50%가 초과돼야 돼요. 그래서 이 세 요건이 다 충족돼야만 의제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럼 대체 결론부터 먼저 갑시다. 그럼 대체 어느 정도가 의제 부분이냐? 자, 의제 부분은 원래 세 가지인데 일단 두 개만 먼저 할게요. 첫째, 과점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하면 이때는 세법상 전체 지분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요. 두 번째, 이미 과점주주였던 자가 그 주식의 지분이 증가되었다라고 하면 세법상 그 증가분에 대해서 의제 취득이 존재합니다. 이해 안 되죠? 여기까지는 대충 알겠는데 이게 대체 뭔 얘기냐 이제 알려줄게요. 보세요. 필기 있다 하고. 자, 이제 실제 얘기를 해볼게요. 요번에요. A하고 나하고 B하고 이 세 명이서 땡땡 주식회사 아까 뭐 MS 주식회사를 설립한대요. 회사를 설립합니다. 설립을. 자, 이때 출자한 게 A가 출자한 돈이 4억 원이고요. 내가 출자한 게 4억 원이고 B가 출자한 게 2억이에요. 그래서 합이 10억 원입니다. 10억을 뭐라 불러요? 자본금이라고 보통 명명을 하죠. 그래서 자본금 갖고 이 10억을 갖고 이 회사는 아까 엔터테인먼트 회사니까 뭐도 있어야 되고 연습하려면 뭐 건물도 하나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그 아이들 태워다니려면 뭐도 있어야 되고 자동차도 하나 있어야 되고 이거 샀어. 이게 얼마치냐? 다 10억 원어치 다 쏟아붓어요. 다 쏟아붓어요. 그럼 이 건물과 자동차가 이제 누구 겁니까? A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B 것도 아니고 회사 거예요. 그죠? 회사가 설립된 다음에 샀으니까. 이렇게 회사가 세워진 거예요. 세워졌고 이제 주식 비율로 따지면 A 몇 퍼센트? 40. 나도 40. B도 B는 아니지. B는 20. 합이 100%. 이렇게 회사가 세워진 겁니다. 그럼 지금 현재 과점주주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지. 50 넘어가는 거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이제 사이좋게 운영하다가 제가 이제 흑심을 품어요. 왜냐면 저희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잘 나가. 뭐 아이돌 가수들도 막 쭉쭉 나가고 뭐 엄청 바빠. 그래서 안 되겠다. 요거 내가 독식하자. 그래서 A로부터 주식을 샀어요. 20%나. 그러면 나는 종전에 있었던 거 얼마? 40. 취득한 거 20. 합이 60%. 어머? 60 됐어요. 그럼 50이 넘었으니까 나는 이 순간에 뭐가 된 겁니까? 과점 주주가 된 거야. 그럼 과점 주주가 됐으니까 나는 이제 다 됐어. 요건이. 다 된 거 설립한 이후에. 그럼 의제 취득이 돼서 취득세 내야 돼요. 그럼 어느 정도냐? 아까 이제 최초가 됐으면은 전체인데 그럼 나는 전에부터 과점 주주였다. 지금 처음 됐다. 처음 된 걸 보고 저희가 최초라고 얘기해요. 그럼 어떻게 하냐?
법인 재산이 10억이에요. 그럼 나는 법인 재산 금액 곱하기 주식 지분율 전체를 곱하는 거예요. 곱하면 얼마나 합니까? 6억. 그러면 나는 회사 재산 10억 중에서 6억만큼을 내가 산 거로 봐서 6억에 대해서 나는 취득세를 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과점주주가 되면. 근데 조심할 게 실제 소유권은 안 넘어옵니다. 그냥 쓸데없이 세금만 내는 것 뿐입니다. 웃기죠, 그죠? 근데 웃겨도 이게 법이야. 그래서 중소기업에서요, 중소기업 연합회인가? 거기서 지금도 계속 요구하는 게 뭐냐면 과점주주 이 제도 없애달라고 지금 계속 요구하고 있어요. 왜냐면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보면 거의 주식 지분이 사장이 거의 주식 지분이 많아요. 거의 60%인데 그분들이 계속 세금을 내야 되니까 계속 이 법을 없애달라. 근데 국가는 역시 요지부동 안 없애고 있어요. 자, 두 번째 계속 갑시다. 자, 이번에는 다시 내가 B로부터 주식을 또 사. 또다시 10%만큼 삽니다. 그거 얼마 됩니까? 70%. 올렐레? 이것도 무슨 주주? 과점 주주입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처음 된 거다. 그 직전도 이미 과점 주주였다. 과점 주주였고 지분이 증가됐죠? 요거. 이미 과점 주주였던 자가 지분이 뭐 됐다? 증가됐다. 그럼 증가분만큼 또 과세가 돼야 돼요. 어떻게? 법인재산 똑같죠? 얼마? 10억. 곱하기 지분율 10%. 얼마 나옵니까? 1억. 그럼 1억만큼 또 나는 산 거로 와서 이거에 대해서 뭐하다? 또다시 세금을 내게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과점 주주는 이렇게 복잡한데 교재 볼게요. 219쪽 봅니다. 자, 맨 위에 2번 의제 취득이래. 첫째, 토지는 뭡니까? 사실상 지목 변경해놓고 역시 뭐 증가? 가액의 증가. 건축물 중축계수 3번 됐고 4번 갑니다. 과점 주주 봐요. 기업권 요건.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주주 또는 유한 책임사원 한 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 소유 주식의 합계나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식의 총수나 출자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 즉 법인의 지배권을 행사하는 자. 이게 누굽니까? 과점 주주입니다. 그래서 밑에 니은번 A번 최초로 된 경우 방금 얘기했죠? 그래서 40이었던 애가 20을 사면 60. 그럼 60 전부 다고 하세요. 두 번째, 60이었던 애가 20%더 샀어요. 그럼 증가된 얼마만큼 과세? 20%더 과세. 그래서 지금 제가 한 게 A번하고 B번입니다. 근데 C번은 지금 아직 보지 마요. C번은 나중에 책 나오면 그때 할 테니까 일단 A번하고 B번. 이건 요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항상 취득은 실제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 게 무슨 취득이요? 사실상 취득. 둘째, 소유권의 변동은 없지만 취득된 것도 보자. 이게 뭔 취득이요? 의제 취득. 그래서 다시 의제에서 지목 변경 같은 건 항상 변경과 동시에 가액이 증가돼야 한다. 그럼 어느 만큼 과세한다고요? 증가액만큼 과세요. 그 다음에 과점 주주. 방금 얘기했죠? 지분이 얼마 초과? 50% 초과요. 그 다음에 지배권 행사. 항상 비상장 법인이어야 되고 주열권 절대 법인 설립 시는 과세한다, 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최초가 되면 어느 만큼 과세하고 전체 지분 다. 증가되면 어느 만큼 과세하고 증가분만큼. 이렇게 각각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취득의 구분까지 봤고. 자, 내용 할만하죠? 못하겠어요? 못하겠으면 얘기하세요. 제가 하게 해줄 테니까요. 가끔 공부가 하기 싫고 짜증나는 때가 있죠. 지금은 아직 없을 텐데 지금 아직 큰 꿈을 갖고 있잖아. 합격할 수 있어. 아직까지 남들도 하던데 난 못하겠어.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그게. 그런데 이게 시간이 경과가 되면 그 마음을 계속 유지하는 분도 있고 그 마음이 중간에 깨지는 분도 있어요. 아이고 이게 잘못한 것 같다. 내가 이걸 왜 했을까. 이미 담궜어요, 팔은. 이 포기하려고 하는데 포기도 못해. 왜 못해? 처음에는 동네에 아무도 못 오게 학원에 왔는데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어떻게 하다 소문이 다 났어, 동네에. 그래서 앞집도 소문나고 뒷집, 친구들, 엄마들 다 소문났어요. 이게 중간에 또 그만두면 그럴 거 아니에요, 중간에. 주위에서. 에이그,
지 엄마가 저러니 애도 그렇지. 이렇게 또 이상하게 소문이 와전돼요. 근데 그 아이가 공부를 잘하면 문제가 없어. 근데 그 아이도 공부도 그렇게 못하고 그럼 주위에서 다 뭐라 합니까? 또 아이도 학원 다녀. 근데 학원 선생님도 알게 돼요. 뭐라고 어떻게 알게 돼? 애가 얘기해 애가. 오전마다 학원 다녀요. 그럼 선생님이 그러죠. 어디 학원? 중개사 학원 다닙니다. 근데 가끔 선생님이 묻죠. 이제 엄마 다니냐? 엄마 그만뒀어요? 그러면 뭐라 합니까? 선생님이 속으로 그럼 그렇지. 너나 엄마나 똑같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더 극단적인 건 뭐냐면 그 시험이 끝났을 때 본인을 상상해서 시험이 끝났을 때 본인 상상. 저희가 시험장에 가서 시험이 딱 끝나고 나서 나오는 모습만 딱 봐도 아 저분은 합격, 저분은 불합격 금방 압니다. 일단 합격 숫자 먼저 얘기할까요? 합격하신 분들은 나올 때 일단 기뻐합니다. 뭐 기뻐한데서 만세를 부르는 건 아니고 입가에 일단 행복한 미소를 띠고 나와. 합격이에요. 아니면 대부분 시험장 갈 때도 가방들도 들고 가요. 가방을 다 어깨에 메고 당당하게 걸어 나오는 분들도 역시 합격이에요. 불합격. 가방을 꺼이꺼이 끌고 나오는 분들 100% 불합격. 그 다음에 아침에 갈 때는 머리가 단정했는데 나올 때 산발머리가 돼서 나오는 분 이분들도 불합격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모습일지 그런 상상도 해보고 또 시험이 끝나고 나서 집에 갔을 때 모습도 상상해 보십시오. 시험 끝나면 집으로 가겠죠, 그죠? 근데 집을 갈 건지 아니면 길을 배회할 건지 아니면 가출을 할 건지 그것도 상상을 해보십시오. 뭐 이 시험이 뭐 그렇게 뭐 가출할 정도는 아닌데 뭐 제가 좀 이제 웃자고 한 얘기지만은 그런 마음을 자꾸 갖고 공부를 하셔야지 되지. 그냥 뭐 가방만 메고 계속 학원만 왔다 갔다 한다. 또 저 인강 보는 분들 컴퓨터 켜놓고 그냥 선생 얼굴만 보고 그냥 턱 깨고 앉아갖고 이러면 아무 의미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좀 할 때는 정확하게 하는 게 좋고 쉴 때는 팍팍 쉬세요. 그게 제일 좋은 건데 그게 자꾸 마음이 작심 한 달 이러면 안 돼요. 자 넘어갑시다. 이제 220페이지 과세 대상으로 가죠. 자 과세 대상은 이런 거예요. 대체 무엇을 취득해야만 세금을 과세할 거냐. 이게 과세 대상입니다.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무조건 이거저거 다 취득했다고 세금 매기는 게 아니고 결론 220쪽에 있는 네모 안에 있는 거 있죠? 보입니까? 네. 부동산부터 끝에 각종 회원권까지 거기까지가 과세 대상이에요. 뜻은 다 압니다. 거기 있는 거 뜻 모르는 거 없어요. 뭐 부동산이 뭔지 차량이 뭔지 다음 기계장비라는 건 얘는 중장비예요. 불도저나 지게차 같은 중장비지 뭘 만드는 기계가 아니에요. 중장비입니다. 그 다음에 선박은 배죠. 항공기, 비행기, 광업권, 어업권, 임목은 뭐고? 나무. 그 다음 나머지 회원권은 다 뭡니까? 회원권. 그래서 이제 책이 양쪽 페이지에 빼곡하게 내용이 써있는데 그 내용은 의미 없어요. 과세 대상은 중요한 게 그 종류가 어떤 것이는지 종류를 기억하는 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물론 이 과세 대상물 마찬가지 등기에 관계가 없어요. 등기에 관계없고 허가에 관계없어요. 무조건 법이 정하는 물건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럼 대체 뭐가 있냐? 저도 한번 적어볼게요. 이게 다예요. 다 마지막에 골프 회원권부터 요트 회원권까지는 다 회원권이에요. 회원권이면서 회원제입니다. 그래서 회원제, 회원권이에요. 전부 다 회원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제일 좋은 건 뭐, 여기 나오는 원문을 외우는 게 제일 좋고요. 아유, 나 원문 외우는 거 싫어요. 나는, 어떻게, 앞글자 따서 외우는 것이 좋은데. 그럼 따면 돼. 어떻게? 부선광어, 차기, 입항, 골, 승, 콘, 종, 요. 이렇게 해서 말도 안 되지만 따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시작. 부선, 광어, 차기, 입항, 골승, 곤종요. 왜 안 합니까? 요즘 뭐 집에 먹을 게 없어요? 자, 다시 한번 시작. 부선, 광어, 차기, 입항, 골승, 곤종요. 이게 취득세 과세 대상이에요. 그래서 뭐 몇 개 안 되니까 금방 외울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부터 각종 회원권까지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넘어갑시다. 221쪽으로 가죠. 이제 밑에 3번에 납세 의무자로 가요. 납세 의무자인데, 자, 그럼 취득세는 누가 낼까요? 당연히 부동산을 뭐 한 자가 내요? 취득한 자가 내겠죠. 취득한 자가. 그래서 1번에 보면 뭐 사실상 취득자부터 해서 넘겨보니까 8번에 뭐 시설 대여업자까지 뭔 놈의 취득자가 이렇게 많대요. 그죠? 근데 이게 많은 게 아니고요. 아까 서두에 얘기했지만 세금은 무조건 다 내가 내요. 내가 납세 의무자예요. 그럼 내가 취득을 하면 나는 무슨 세를 내면 되고? 취득세. 내가 양도하면 무슨 세? 양도소득세. 다 내가 내는 건데, 근데 난데 뭐가 내가 이렇게 많냐고 이제 묻는 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얘들 쉽게 얘기해 줄게요. 이제 학원에 오신 지 이제 일주일 넘었죠, 그죠? 넘어서 이제 옆에 분도 처음에 나왔을 때는 뭐 서먹서먹 했는데, 이제 자주 보니까 이제 얼굴도 알고, 그 다음에 통성명도 했을 거고, 아직 안 한 분도 계시겠지만, 그 다음 너 어디 사니? 나 몇 단지 산다. 이 집 얘기도 했을 거고. 자, 근데 저희가요, 학원을 끝나고 집에를 갔어요. 가면 집에 이제 아이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 뭐라 불러요? 엄마라고 하죠.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자, 근데 학원에 왔어요. 옆에 있는 그 분들이 엄마라고 불러요? 아빠라고 불러요? 누구누구야. 아니면 언니. 이렇게 하죠. 그죠? 자, 또, 그런, 뭐, 이제 직장에 갔다. 직장에 가면, 뭐, 내 직장이 부장이다. 뭐라 합니까? 부장님. 집에 가면 뭐라고 해요? 애들이. 부장님 이렇게 불러요? 아빠라고 하겠죠. 그래서 지금 그걸 잘 생각하면 쉬울 거예요. 지금 제가 어떤 상황마다 불려지는 명칭이 달랐죠. 그죠? 그럼 이 납세의무자도 그 8명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어떤 방법, 즉 어떻게 취득했느냐에 의해서 그 명칭이 바뀌는 것 뿐입니다. 그럼 내가 A라는 방법으로 취득을 하면 나는 그때 어떻게 부르고, 내가 취득하는 게 B라는 방법이면 어떻게 부르고, 그 방법에 의해서 명칭만 바뀌는 거지, 내는 건 다 똑같아요. 다 누굽니까? 납니다. 다 내가 내는 거고 명칭만 바뀐다. 하나씩 봅시다. 이제 1번. 자, 1번 제목 같이 얘기해요. 누굽니까? 사실상 취득자인데 이거 보죠. 첫째, 사실상 취득자. 이게 누구냐고요? 실제 취득한 자. 그 요번에 자, 갑이 이만한 건물을 취득했어요. 갑이. 누가 세금 내? 갑이 내지? 그럼 얘를 뭐라 불러? 사실상 취득자. 자, 두 번째. 이번에 을기에서 취득했어요. 뭘 취득했다? 농지. 자, 누가 취득했어요? 우리. 그럼 누가 세금 내? 우리. 그래서 그 해당하는 자를 보고 다 뭐라 불러요? 사실상 취득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등기에 관계없이 실제로 취득한 자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부동산 등을 취득할 경우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음으로 보고 당해 취득 물건의 소유자 양수인을 각각의 취득자로 한다. 결국은 등기나 등록에 관계없이 누가 내요? 실제 취득한 자에게 내게 하겠다. 그 자를 뭐라 부른다고요? 사실상 취득자입니다.
넘겨서 자 221쪽 2번 갑니다. 자 제목이 누구예요? 주체구주부 취득자죠. 요건 조금 생각해야 돼요. 자 2번 용어도 참 생소해요. 주체구주부 취득자. 자 결론부터 갑시다. 얘는 누구냐면 쉽게 주인이야 주인. 그 언제 그럼 얘를 쓰냐 이건데 이런 경우 소유자하고요 가설자하고 똑같이 않은 경우 결국은 이 소유자가 세금을 내거든요. 얘를 뭐라 하냐 주체구주부 취득자 이렇게 부른대요. 자 느낌 아직 안 와요. 이제 오게 해줄게요. 자 얘하고 연결시켜 다시 볼게요. 자 다시 갑시다. 갑이 건물을 취득해요. 누가 세금 내요? 갑이 내지. 그럼 이때 갑을 뭐라 불러? 사실상 취득자라고 불러요. 불러서 세금을 내고 등기 다 했어요. 이해되죠? 네. 자, 그 다음에 이 갑이 이 건물을 이제 A에게 임대했어요. 얘는 이제 세입자입니다. 근데 A가 임대해갖고 이제 건물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건물에. 뭐냐면 이 건물이 40층짜리 건물인데 문제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없어요. 그 세입자가 쓰기가 되게 불편하겠지. 얘가 또 세워둔 게 40층이야 또. 계약 기간도 20년. 빼도 박도 못해요. 그러니까 A가 이제 건물주한테 얘기하겠죠. 죄송한데 엘리베이터 좀 설치해 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그랬더니 건물주 하는 얘기가 이 건물은 웰빙 건물이기 때문에 그냥 다녀라. 그게 필요하면 네가 설치해라. 그래서 이 세입자가 주인의 승낙을 얻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합니다. 그럼 아까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게 뭐? 세법상 개수야. 건물을 뜯어고치는 거예요. 그럼 개수가 되면 없었던 엘리베이터가 생기면 건물 금액이 증가된다 똑같다. 증가되겠지? 그럼 증가되면 세금을 내야 돼요. 그걸 누가 낼 거냐? 갑이 내야 돼. 그 세금을. 그럼 갑이 아까 냈잖아. 처음에. 냈는데 지금 누구 땜시? 얘 땜시 세금을 또 내야 돼요. 그럼 이런 상태에서의 갑을 뭐라 부르자? 지금 이런 경우에서는 갑을 주체구주부 취득자라고 하자 이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그러면 가설자 누구고? A고. 주인 누구고? 갑이고. 세금 누가 낸다? 갑이 낸다. 그럼 이 상태에서 갑은 뭐라 하자? 주체구주부 취득자. 이렇게 명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할 게 항상 가설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내요? 소유자가 냅니다. 그게 2번 주체구주부 취득자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갑니다. 3번. 자, 3번은 또 뭐예요? 변경 시점 소유자인데 제목을 안 적을게요. 네, 3번. 자, 얘는 이렇게 갑시다. 아까 농지 갑시다. 농지. 자, 아까 의리 산 게 뭐죠? 농지야. 그럼 누가 세금 내요? 의리 내지. 무슨 왜 갑이 왜 나와 지금 여기서? 자, 의리 내죠? 얘를 뭐라 불러요? 사실상 소유자입니다. 세금 냈어요. 등기했어요. 그럼 의리 나중에 자기 땅에다 집을 줬네. 자, 집을 주면 이 땅은 뭐가 됩니까? 대지. 그럼 뭐가 된 거예요? 지목 변경이 된 거죠. 그럼 아까 배웠잖아. 지목이 변경되면 토지 금액이 증가되고 증가된 만큼 세금을 또 내야 돼요. 누가 낼까요? 우리 내지. 왜 우리 자기가 집을 줬으니까. 그럼 이때 을은 증가액에 대해서 세금을 또 내야 돼요. 그럼 이때 이 상황에서 을은 뭐라 부르자? 변경 시점의 소유자라고 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시작은 다 뭐로 시작이 돼요? 사실상의 취득자부터 시작이 되고 그 이후에 어떤 상황에 맞춰서 용어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주체구주부 취득자냐 변경 시점의 소유자냐 그렇게 명칭만 바뀌는 거죠. 자, 네 번째가요. 자, 네 번째는 누가 나옵니까? 상속인. 상속인은 상속된 경우 이 상속되면 전부 다 그 상속인이 내게 돼요. 근데 참고사항인데 이것도 이제 가끔 혼동하는 분이 있는데 상속인이라는 게 있고요. 피상속인이라는 게 있어요. 이때 상속인은 상속받는 자식을 의미하고요. 피상속인은
그래서 사망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걸 자꾸 바꿔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헷갈리지 마세요. 상속이긴 누구? 상속받는 자. 피상속인 누구? 돌아가신 분. 그게 헷갈리면 피 많이 흘리면 죽어, 얘가. 그래서 피자 붙은 건 누구? 사망하신 분. 상속은 상속인. 그래서 이렇게 되고. 또 상속은요. 상속인인데 항상 뭐가 있다? 연대, 납세, 의무가 있어요.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이렇게만 알아두면 됩니다. 자, 이제 5번도 가죠. 자, 주택조합이 누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조합원. 5번까지만 보면 되죠, 얘는. 조합원. 언제? 이때. 재건축될 때. 재건축되면 무조건 누가 내요? 그 세금은 조합원이 냅니다. 조합원이. 자, 그럼 이거 나중에 공법과는 배우겠지만 이 동네가 이번에 재건축이 된대요. 저도 이 동네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재건축되면 전 뭐가 됩니까? 조합원이 돼요. 그래서 재건축 아파트를 쭉 짓죠, 이제. 쭉 지어요. 쭉 지면 이 지역에 전부 다 조합원만 산다? 아니면 그 회사가 일부는 조합원, 일부는 일반 분양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해요. 재건축이 되면 일부는 조합원에게 주고 일부는 일반 분양을 해요. 그러면 이 조합원에게 주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만 누구에게 세금 부과한다? 조합원에게 부과하고 일반 분양 부분은 조합원에게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재건축될 때만 조합원에게 돼요. 그럼 요건 좀 읽어볼게요. 자, 주택조합과 주택재건축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입니다. 그리고 주택가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누가 낸다? 그 조합원이네요. 다만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왜? 비조합원용은 일반 분양분이니까 내가 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일단 5번 정도까지만 보시면 되고 뭐 6번, 7번, 8번 읽어봐도 다 알 겁니다. 다 알 거니까 5번 정도까지 해서 각각의 취득에 대해서 자 누가 내는 건지 그 내용도 좀 살펴봤고요. 자 이제 큰 4번으로 가죠. 4번. 자 제목이 뭡니까? 취득식인데 자 이건 이제 언제 취득했냐? 얘도 이제 1번부터 그 뒤에 9번까지 있는데 요것도 지금은 다 안 할 거예요. 다 안 하고 그 중에 몇 개만 할 건데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1번 유상승계 취득이에요.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2번 연부 취득이고요. 3번 무상승계 취득이에요. 일단 1, 2, 3번은 무조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도 좀 쉬었다가 그 취득 시기부터 같이 한번 하도록 하죠. 참 시간 잘 가네요. 그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